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재경본부 해외법인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진호 대리입니다. 예, 지금 사실 이 규모상으로는 그냥 저 직무 토크를 계속 연장해도 될 것 같은 인원인데, 아무튼 좀 밑에서 인사 쪽에서 1층에서 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참석해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부터 재경본부 소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제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지금 경영관리실의 해외법인관리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요 업무는 이제 해외법인의 수익성 관리, 좀 적자가 심한 법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손익 관리가 잘 덜 되는 법인들에 있어서 어떤 좀 수익성 지표를 가지고 좀 악화 사유 아니면은 좀 개선 사유, 이런 좀 사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법인 좀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에 몇 대를 팔아서 좀 손익을 얼마나 낼 건지, 수익을 얼마나 낼 건지, 이런 사업 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해외법인 재고 현황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하는 점이, 재고를 왜 영업에서 안 하고 재경에서도 관리를 하냐? 재고를 갖고 있으면 그만큼 저희 현금 유동성이 많이 좀 묶이잖아요. 그래서 재경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재고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각종 좀 이슈 사항들이 있을 때 그 해외법인 현안 사항들을 경영층에 보고해서 경영층에서 이제 원활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점은 역시나 그 재경본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가 제일 궁금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재경본부는 크게 이제 4가지 역할로 나눠지는데요. 예, 첫 번째가 이제 제가 속한 경영관리 업무입니다. 그래서 경영활동 효율성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차량의 가격 결정, 그래서 새로 나온 코나가 있으면 코나의 가격을 얼마로 설정을 해야 회사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남고, 그다음 고객들도 부담이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가 원활히 될 수 있는지, 예, 그런 부분들을 또 결정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해외법인관리팀이나 경영분석팀에서는 이제 계속 법인이 손실이 나고 차를 계속 팔더라도 뭔가 법인의 유동성이나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이면 가격을 더 올려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마케팅비를 조금은 절감해서 활용해서 손익을 개선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어떤 개선 방안을 찾아내기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결산, 그래서 이제 당사의 매출액이 얼마가 되고 매출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 전분기 대비해서는 왜 매출액이 늘고 매출 원가가 늘었는지, 그다음 세무 쪽에서는 이제 법인세라든지 부가세를 정기적으로 납부를 하고요. 그다음 이제 국제조세 부분에도 관여를 해서 이전 가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나 아니면 검토 방안을 좀 이제 고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무관리 부분은 이제 최적의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될까? 우리 회사는 어느 100만 원이란 돈을 부채 얼마 아니면 주식 발행으로 얼마를 조달할지, 그런 자금의 조달 방안도 고민을 하고요. 그다음 IR팀이 재무관리실에 속해 있어서 이제 해외법인의 우리 회사의 실적 공개, 기업 설명 같은 거를 다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원가 관리는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체잖아요. 그래서 차량이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저희는 이제 원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간단한 예를 들면 현재 파업을 노조에서 하고 있으면 파업이 이제 우리 제조 원가라든지 아니면은 전체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제 원가 관리에서는 또 분석을 하겠죠. 또 그다음 신규 차종이 들어갈 때 라인별로 인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화를 시켰을 때는 원가 개선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원가 개선에 대한 역할도 고민을 하는, 예, 그렇게 총 4가지 역할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이제 경영관리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또 예를 드는 게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자, 미국 공장에서 이제 몇만 대를 생산해서 100만 대 10만 대 생산하면 10만 대 중에 몇만 대는 캐나다를 보내고 10만 대 중에 또 몇만 대는 미국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 가격 물량 결정을 할 때 이제 재경도 같이 주축이 돼서 정하거든요. 이제 각종 산타페를 몇 대 생산할지, 투싼을 몇 대 생산할지, 이렇게 생산량을 정하는 게 물량이랑도 연계가 돼 있지만, 어떤 차종을 더 팔아야 우리 회사 매출에 더 도움이 되고 손익이 개선되는지가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재경에서도 이제 영업과 같이 주축이 돼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경영 분석 업무, 경상 예산 편성 및 관리, 예산 관리도 저희가 다 해서 이제 브랜드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할 때 다 재경 쪽에서 심의와 검토 단계를 거쳐서 어떤 적정 마케팅비, 적정 예산이라는 거를 저희가 산출해서 이제 각 본부들과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신차 원가 기획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 가격 결정을 할 때 재경, 또 연구소, 또 영업 부분이 다 뒤섞여서 이제 그 가격을 어떤 적정 가격을 설정하는 게 우리 회사 매출이나 수익성에 도움이 되고 또 고객들도 이 정도 가격은 좀 감당을 할 수 있어서 판매량으로 직결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회계관리 업무는 재무제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사 회계 정책을 수립을 하는데 이제 회계법인으로부터 이제 실제로 어떤 감사도 받고 아니면 회계 기준 적용에 있어서 컨설팅을 받더라도 결국은 최종 결정은 이 당사의 이런 회계팀에서 결국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결산 업무도 있지만 이제 결산된 결과를 가지고 이 숫자들이 도대체 경영층에게 어떤 거를 소구하고 있는지 소구점을 찾아서 보고를 하는 것도 회계팀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요. 예를 들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회사가 떨어졌지만 순이익이 올랐다.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의 비용 쪽에서 저희가 많이 축소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결산 과정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결산이 끝난 뒤에 그 정보를 분석하는 그런 업무들을 회계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무팀에서는 단순히 법인세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글로벌화되고 해외 사업이 많아지면서 약간 해외 국가 이제 국세청과의 어떤 좀 세무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멕시코 판매법인에서 손실이 악화돼서 적자가 나서 세금을 못 내고 있다. 그럼 멕시코 국세청에서는 아니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하는데 너네는 왜 세금을 안 내냐? 다른 나라로부터 차를 받을 때 너무 비싸게 받아가지고 손실이 나는 거 아니냐? 너희가 일부러 세금을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전 가격 문제를 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종합적으로 미국 공장에서 멕시코로 나갈 때 그럼 가격을 어떻게 측정해서 멕시코 법인에 이익을 내서 이제 국세청으로부터 어떤 해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서 좀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금의 신고 납부 업무들은 이제 시스템화돼서 많이 자동화가 됐고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점은 어떻게 세무 이슈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세무 이슈들이 해결 뒤에 그 적용된 새로운 세무 기준들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지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많이 강구를 하게 되실 거예요. 세 번째 재무 관리는요. 이제 기본적으로 자금 운용,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유동성이 경색되면은 그 기업은 이제 거의 파산했다고 봐도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자동차를 만들려면 제조 원가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부품업체로부터 부품 조달할 때 부품업체한테 저희가 대금을 지급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적정 안정성 있는 유동성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를 갖고 있는 게 우리의 안정적인 현금 유동성이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돈을 채권을 발행해서 가져올 거냐 아니면은 주식을 더 발행해가지고 자본금을 늘릴 거냐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있을 수 있고요. 차입을 할 거면은 금융권에서 차입을 할 거나 어디서 차입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자금 운용과 조달이 가장 주요 업무고요. 그 다음 이제 회사채 발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은행이라든지 증권사와 당연히 협업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경영 실적 발표 및 IR 업무를 통해서 이제 홍콩이라든지 뉴욕의 이제 그런 외국계 은행들을 대상으로 직접 나가서 우리의 투자 유치라든지 기업 설명을 하고요. 실제로 한전 부지 문제로 인해서 이슈로 인해서 해외 법인에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유동성 같은 게 괜찮냐 이랬을 때 실제 IR팀에서 각 해외 그런 외국계 투자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유동성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걱정을 해도 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의 투자 사연은 이렇다. 그리고 우리의 실적도 끄떡없다. 이런 식으로 직접 설명회를 개최하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네 가지 실 중에서도 재무관리실이 좀 가장 좀 대외적으로 부딪히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 공장 원가 관리는 이제 그 제조 원가를 결국 결산해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소나타를 한 대 만드는데 도대체 제조 원가가 얼마가 드느냐. 그다음에 이제 신차가 투입될 때 원가가 오르지 않고 더 사양들은 더 넣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원가 절감 대책을 세우느냐. 이런 제조 원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들은 분위기는 본부가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막 재무, 회계, 뭐 세무 딱딱한데 그럼 재경본부의 분위기도 그렇게 딱딱하냐? 여러분들이 되게 재경본부는 돈을 다루다 보니까 보수적일 수가 있고 굉장히 또 그냥 국내에서 어떤 숫자만 다루고 굉장히 답답할 것 같다라는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좀 회사가 글로벌화되고 그다음에 조직이 커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2000년대 후반부터 저희 회사가 굉장히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그 30대 이하 직원 비율이 50% 가까이 돼요. 그 정도로 약간 젊은 문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재경 조직은 굉장히 좀 군대스럽다. 좀 숫자를 다루다 보니까 약간 상하 좀 명령 관계가 좀 투철하고 좀 딱딱하다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소프트하게 바꿔줄 우리의 여성 인재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25% 가까이 됐고요. 아까도 뭐 직무 토크 때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뭐 회계팀이나 세무팀 같은 경우는 거의 여성 직원이 거의 한 반 이상 될 정도로 좀 군대 문화를 탈피해 가고 있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지향이라고 그래서 이게 저희 재경본부의 이제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각 해외 법인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법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돈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돈 관리는 절대 남한테 맡기지 않아요. 자기 직원들한테만 맡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법인이라도 재경주재원은 항상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도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가지고 한번 일해보고 싶은데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아무래도 해외 영업 쪽일 텐데 해외 영업 못지않게 꼭 나가는 주재원이 바로 재경주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주재원이 지금 한 전체 조직의 16%인데 해외 주재 경험을 한 인원까지 포함하면 거의 30%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경본부에 들어오면 해외 주재원 경험은 한 번씩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더라도 그냥 일반 어떤 그냥 직원으로서 그냥 직무 수행을 나가는 게 아니라 CFO의 자격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8년차, 9년차 과장급 이상의 경험을 쌓고 나면 이제 해외 법인의 CFO로 나가서 거의 현지인들을 데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관리자로서 법인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문성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경험을 쌓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유연한 조직 문화는 저는 좀 이장표를 뺐으면 싶었는데 꼭 넣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넣었는데 예, 좀 체육대회 이런 거 좀 사라졌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그다음 본사 공장 간 업무 이야기해서 이제 공장을 알아야 제조원가 같은 것도 배우니까 이렇게 본사에서 뭐 일주일간 제조원가 공정을 배워봐라 해서 공장에 가가지고 공부도 하고요. 또 어떤 또 스터디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교류가 좀 활발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모터쇼, 이제 저희가 신차 가격 결정 같은 것도 하려면 차량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모터쇼도 뭐 1년에 몇 차례 이제 인원을 선발해서 이제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예. 뭐 자동차에 사면 다 주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예. 특정 부분만 줍니다. 네. 그러니까 좀 메리트가 있고요. 뭐 멘토링 제도는 예, 그냥 사진으로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즐거워 보이죠? 네. 마지막으로 재경본부가 바라는 인재상입니다. 일단 지금 재경본부는 결국에는 의사결정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돈과 연관되지 않은 일들이 사실 대부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돈이 이제 돈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재경본부가 거기에 관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결정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네 번째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제가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 그런 역량은 그 논리적 분석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결산 과정이라든지 기본적인 뭐 전표 처리라든지 이 부분들이 다 전산화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들어와서 해야 될 일들은 그런 결산 숫자를 뭐 결산한 숫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투입되기보단 만들어진 숫자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경영층에서 바라는 재경인의 역할도 그런 역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어떤 분석 능력이 있다는 부분들을 조금 어필을 하면 좀 그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어필을 하면 그 부분들을 굉장히 그 위에서는 좀 갈구하는 또 재경본부 직원으로서도 그런 후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점이고요. 그 다음에 좀 재무정보 작성이나 데이터 처리 능력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회계 정보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인 좀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재무나 회계 쪽을 하고 싶다는 그런 좀 어떤 마인드를 좀 표출을 하려면 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좀 지식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분야에 좀 관심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정말 회계사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 같은 건 회계법인에서 필요로 하는 거고 실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저희가 회계법인과의 협업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회계 기준이나 세무 지식 같은 거는 그래도 좀 갖고 계시길 저희는 좀 뭐 그런 역량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그 재경에서의 직무를 맡게 돼도 여러분들이 뭐 연구소라든지 영업 쪽과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거든요. 뭐 이 차를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비용 절감을 해야 되는데 다른 본부에도 협조 요청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다른 본부와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굉장히 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좀 자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은 빠지면 안 되겠죠. 저희는 돈 관리를 하고 실제 그 관리된 지표를 가지고 외부에 이제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소통 창구이기 때문에 이 투명한 업무 처리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뭐 사회면에서도 뭐 볼 수 있다시피 좀 투명하지 못한 회계 처리로 한 기업이 바로 이제 뭐 문을 닫다든지 파산을 하는 경우도 여러분도 직접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투명한 업무 처리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 또 저희 회사가 또 강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재경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수익성이나 손익을 관리하는 가장 천병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 대한 좀 자부심이라든지 이 자부심을 이제 좀 회사에 대한 관심도로 여러분께서 우리 회사의 재경 직무를 지원할 때 좀 뭐 자소서라든지 아니면 면접 과정에서 좀 잘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당연한 말 같지만 굉장히 저희 회사 재경 본부에서 좀 우선시하는 면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어떤 그 회사 자동차 재경에 대한 관심도 같은 거를 좀 명확히 표현을 해주셔서 좀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저희와 또 같이 업무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좀 재경본부에 대한 어떤 업무 설명을 마치겠고요. 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체육대회는 왜 없어졌나요? 아, 체육대회요? 체육대회는 뭐, 네, 뭐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네, 뭐 둘이서 해도 되고요. 뭐 그 프로그램 외에도 이제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결산을 하려면 어떤 사람은 매출액을 맡고 어떤 사람은 감가상각비를 맡고 어떤 사람은 제조경비를 맡고 그 각각의 계정을 맡은 사람들이 다 하나로 모여가지고 최종적인 회사의 매출액이라든지 매출원가, 손익을 공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성원 간에 굉장히 끈끈해요. 협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끈끈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개인주의적인 문화보다는 좀 끈끈함을 갖고 좀 신뢰감을 가지고 서로 일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막 그런 뭐 체육대회 같은 게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끈끈함이나 조직의 그런 협동심 이런 것들은 와서 좀 업무를 하다 보면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고 되게 뭐 한 번 재경은 또 영원한 재경 아니냐 하면서 좀 보수적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좀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그 직무 토크 때도 많이 뵀던 분들이라 예, 또 질문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상으로 저 재경본부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